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들 출석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고 계신 분도 제가 다 카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는 대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오늘은 일단 뭐 상황상,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오늘은 조금 이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위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브레인스토밍 어디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검색한 엔진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얼마나 해서 그거를 그 브레인스토밍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고 그걸 확장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거지. 인공지능에 보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 키워드들이 모일수록 그 브레인스토밍의 가지가 이제 두꺼워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해보라고 제가 이제 앞에 힌트만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참고 문헌을 이용해서 그걸 조금 더 좀 튼튼하게 하는 법. 그리고 결국은 이제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좀 튼실하게 모아가지고 그 라인을 그리는 법.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선배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꽤 체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데 그때는 5명 교수들이 막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체계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팁을 제시하는 편이었고 각자의 전공 분야에 제일 잘하는 부분, 뭐 누구는 건축음향, 뭐 누구는 뭐 설계, 누구는 스피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논문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또는 뭐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형식이라든가 실제로 써야 되는 그 단계에 사실상 필요했던 요런 좀 사색하거나 검색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 선배들이 옛날에 했던 그, 그 주차에 해당 주차에 제가 가르쳤던 강의 그 두 위치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진도가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진짜로 그 논문을 쓰게 됐는지를 사실상 뭐 이석주 교수님이죠.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있는 그분의 라인을 통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향학 회장님, 학 회장님의 어떤 그냥 논문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여긴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남의 논문 이렇게 비평하듯이 좀 보면서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이렇게 포인트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수업을 좀 계획 중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하기에는 오늘 이제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이제 잘 연결이 됐을 때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오른쪽에다가 저기 어디 갔어? 화면 공유 그렇죠? 네, 오른쪽 화면이 지금 이거죠. 또 이제 그림판을 띄워야 되니까 그림판 하나를 좀 띄워놓고 그림판을 옮겨야겠죠 이렇게 옮겨서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 여기다 이제 그리면서 뭐 좀 해보죠. 원래 이제 그림판 말고도 왜 그 줌에도 이제 그리는 툴이 있어요. 있는데 연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줌에 있는 툴을 쓰면은 아마 어떻게 되더라? 그 화면에도 막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표시할 수 있죠. 여기 뭐 주석 달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요즘 이걸 쓰면서 나름 편해졌어요.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 센터 주제를 주제 테마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지가 막 이제 쳐졌단 말이죠. 가지가 치다 보니까 이제 요 주제에서 그냥 이렇게 뭐 머무른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 주제는 좀 커가지고 야 이거 테마2가 될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도 넘어가고 이렇게 안 만났다고 이렇게 제가 휘어서 그릴게요. 회로에서 이렇게 안 만나면 휘어서 그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다 보면은 뭐 생기겠죠. 또 여기서 이제 뭐 껐다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아진 키워드들, 요것도 이제 사실상 거의 키워드고, 요것도 이제 작은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했어요? 검색 엔진에다가, 서치. 이렇게, 요거 뭐야? 돋보기. 검색 엔진에다가 이제 이렇게 띄워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내가 검색된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걸 디렉토리에 정리했더니 뭐, 한 요렇게 되더라. 한 요런 상태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뭐 한 두 개씩, 여기는 뭐, 세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그럼 얘네들도 사실은 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논문들이 묶여져 있는 이 이름들 얘네도 사실은 또 키워드라는 거. 이것도 또 테마 그룹이 되겠지. 그게 이제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T1, T2가 이쪽에 정리됐는데 생각보다 T1에서부터 T6까지 정리가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3, T4, T5, T6 같은 친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네 개는 지금 저쪽에 없으니까 여기 네 개를 이제 이쪽에 새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3, T4, T5 하다 보니까 이제 얘는 알고 보니까 좀 얘 T6였어. 뭐 이럴 수 있겠죠. 진화시켜요. 검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키워드가 컸던 거지.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저기 자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또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죠? 얘는 뭐 얘랑 연결이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얘랑 연결이 되고 보통 이제 새로 찾은 애들끼리 연결이 좀 잘 될 거야. 오늘 찾은 거니까. 다음날 찾으면 또 되게 다른 어떤 다른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뭐 얘는 이렇게 붙더라. 뭐 이제 이런 상태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난히 이게 많이 겹쳐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T1, T2, T5, T4는 지금 거의 뭐 빙글빙글 도는 식의 어떤 굉장히 하나의 테마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T1, T2, T6도 뭐 지금 그런 관계고. 얘는 지금 찾긴 찾았는데 조금 딴 애들이랑 물리는 건 없어. 얘랑만 물리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솔직히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함. 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T4는 T5랑 얘 생각보다 중요해. 얘 중요. T1, T2는 내가 애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요. T6는 2랑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얘도 뭐 하여튼 좀 애매한데 이번 기회엔 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1, 2, 뭐 5, 6 같은데 조금 이제 블랙 포인트를 앞에 붙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바 같은 거를 좀 써가지고 앞에가 이제 A였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B였어요. 그다음에 얘는 언더바 C야. 이러면은 이제 그 요 언더바 붙인 친구가 그 소팅을 하면 제일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걔네 넷이 이렇게 쫘르륵 뜨기도 하고 뭐 개인차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눈에 보기에 편하게 소팅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생겨진 또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을 또 이제 보시고 오늘은 또 이제 쇼츠 보지 말고 이제 얘네들을 또 좀 검색해야지라고 하다가 뭐 얘네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붙어서 그래 이 얘네들은 진짜 그냥 서로 계속 친하구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는 또 뭐 이제 이렇게 붙어서 뭐 이거나 뭐 이 키워드나 같구나 뭐 이런 건 이제 사실상 거의 또이또이니까 의미는 없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정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세로 그리게 되죠. 세로 좀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처럼 요 네 개 위주로 T1, T2, T4, T5 위주의 어떤 관계도가 이제 그려지고 아닌 애들은 이번엔 좀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브레인스토밍이 또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그 내가 애초에 관심 있었던 친구, 지금 요 두 친구죠. 요 두 친구 정도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6가지 정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최종 도착한 거는 현재까지는 한 4개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4개 위주로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뭐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지도교수가 야 이렇게 네가 4개를 뽑아온 거 보니까 이런 주제도 사실은 이거 연결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던져줘서 뭐 하나가 더 생기기도 하며 뭐 지도교수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건 너무 우리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영상 거야 이렇게 빼주기도 하며 해가지고 요 카테고리가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국내 자료 조사는 뭐 여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해외 자료 조사는 뭐 여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내가 국내 자료 위주로 조금 연구를 해서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 기왕 없는 거 내가 해외 자료 좀 영어도 열심히 보고 구글 번역 같은 걸 이용해서 오히려 이쪽에 더 방점을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 자료의 내용을 보다 보면 나와요. 해외 자료가 여기는 이건 다 영어야. 뭐 예를 들어서. 요건 다 한국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찾다 보면은 자동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이런 관심이 있구나, 저런 관심이 있구나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머리에 담고 있다가 당연히 이제 회사 사람들이나 외부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야 요즘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잠깐만 내 수업 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요즘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뭐라든지 이거는 뭐 안 돼 한물 갔어 등등의 어떤 주변의 피드백을 들으면 너 그거 확실히 근거 있는 거야? 뭐 자료 있는 거야? 뭐 시공해봤어? 뭐 이래서 아 했어 그러면 너 자료 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우리가 검색이 안 되는 자료들이 외부에서 공급이 될 때가 있죠. 게다가 또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해놓고 나면은 지도 교수님 또는 이제 문건장 교수님 등 해가지고 자료가 많은 분들이 눈에 이렇게 빤히 보이는 그 왁구를 해놓으면 거기 야 이 자료 한번 읽어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낙하산처럼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을 써가지고 다운받는 건 조금 아깝죠. 왜냐면 이 브레인스토밍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뭐 몇만 원을 써가지고 이 논문을 받았다. 근데 그 논문을 안 쓰면 너무 억울하죠.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다 끝나고 레퍼런스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제목만 있는 레퍼런스를 이번에 읽지 않으면 이 논문은 완성이 안 된다 급의 시간이 되면 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그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해외 학교에 있거나 좀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렇게 좀 좋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밥도 좀 사고 해가지고 논문 몇 개를 다운받아 달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해오시고 그래서 요 최종본을 다음 주에 요 수업 시간에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 최종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수준은 되는 거예요. 내 핵심 키워드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렇게 돼서 요 브랜치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렇게 옛날에 최대 확장했던 것도 뭐 보여주시면 좋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인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줄인 맨 오른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목 찾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내 논문의 제목과 그 다음에 뒤에 목차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오른쪽 거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석사까지 돼가지고 이건 숙제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여러분들 저 대림대 3학년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숙제라고 얘기를 안 하면 진짜로 안 하시기 때문에 좀 저한테 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 알아서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랑도 상담을 하겠지만 제가 이걸 모아서 또 가끔 그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랑 사담할 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애들 어떠냐 뭐 잘 따라오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제 해와야 될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았지? 야, 여기 띄워놨는데 레퍼런스 찾는 거 오케이 그거는 그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가 요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화면을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작년 슬라이드로 넘겨야 되니까 화면 공유.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작년 요게 디렉토리거든요. 작년 디렉토리인데 어 저는 이제 6주차 뭐 11주차 요렇게만 가르쳐 15주차 뭐 이렇게만 가르쳤나 봐요. 되게 조금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이제 1, 2, 3, 4, 5주차에 뭐 논문의 어떤 또는 뭐 프로젝트 보고서의 폼이라든지 뭐 주제 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 교수님이 많이 진행을 해주셨고 문 교수님이 또 이만큼 되는 그 자료들을 막 좀 퍼부셨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 다 했고 한 다음에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주제랑 폼을 다 보셨으니까 이제 주제를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랑 어떤 주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그거를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다 온라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뭐 일부는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등등을 해서 내놓은 것들이 요 석사 논문 방향이라고 하는 파일이 됩니다. 뭐 여러분 선배들 이제 이름들이 좀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보면 뭐 그때까지도 못 정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뭐 내용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했고 여기 스페이스가 애매하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요런 뭐 얘기를 했고 여기는 결국 아주 깊이 좀 들어가진 못했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하겠다. 여기 또 이제 너무 주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만 있다면은 이 주제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이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실험도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크게 좀 진짜로 하시려고 해서 얘기는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제 빨리 오히려 졸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분도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방에만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기에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모자란 상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 것까지 다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중에서 좀 좁히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좁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석주 교수님 일단 스킵하고 그 다음 분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싶다.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좀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중에 어떤 부분을 좁혀서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한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좁힐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이제 좁히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미루게 된 상태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제 이 중에 뭘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6주 차인데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살짝 늦고는 있는데 어쨌든 빨리 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쓸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늦은 이유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석주 교수님을 유일하게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석주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제 기존 시스템 측정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서울시청에다가 넣어놓고 측정해 놓은 그 측정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축영향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했지만 뭐 레이턴시 부분은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측정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런 레이턴시 관련 다른 선행 프로젝트 결과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를 했으면 거기에 대비 내가 뭐 요게 우수해, 요게 아니고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기들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 기계를 안 썼으면 레이턴시 결과가 옛날식 레이턴시 결과가 있는데 이제 이 기계를 쓰니까 레이턴시 결과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기계를 쓰고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게 없었던 거지. 이제 새로 나온 기기거나 뭐 자체 개발한 어떤 기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제 봤지만 요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전 세대의 모델 대비 이게 뭐 좋아졌다든가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 아날로그 대비 디지털이라서 좋아졌다든지 뭐 어쨌든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대비 측정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이 내가 직접 다 비교할 필요는 없고 꽤나 잘 정리된 논문들의 어떤 리뷰 데이터나 그 잘 정리된 어떤 회사의 보고서들 같은 것들을 인용하면서 관연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 데이터가 뭐 이쯤 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석주 교수님의 논문을 나중에 이제 어디 갔어? 요게 이제 최종본이죠. 요걸 이제 이쪽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요 내용을 근거로 조금 더 이제 초안스럽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냈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낸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다들 내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이 이제 내셨고, 요 중에 이석주 교수님 것만 봐야지. 이석주 교수님 것만 보면 이렇게 초안 기초 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그 제목, 그 정도의 이제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AV 오버 IP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싶다. 비정형 AV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일단 그 당시의 제목은 이랬고, 그 당시에 이 목차죠. 이를테면 이제 목차에 구별된 건데, 서론,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내용 및 구축 방법,
프로젝트 성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활용 계획, 결론, 참고 문헌의 이게 뭐예요? 참고 문헌의 대략적인 그 카테고리를 이제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게 소팅이 돼 있으면은 요 참고 문헌 중에 예를 들어서 내 첫 번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 중에 내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거 몇 개, 허접한 논문 빼고 뭐두 번째 카테고리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이 어느 정도 소팅이 되면 요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석주 교수님이 워낙 이제 업계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요 당시에 이석주 교수님이 요걸 논문 검색을 직접 해보셨으면 요거랑은 좀 다른 카테고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카테고리 자체를 보면 그냥 그 자기가 원래 썼던 보고서의 소제목 정도 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요런 키워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름들도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 RFP의 뭔가 규약 같은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특히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좀 녹아 있고 앞쪽은 키워드를 이제 변형을 하신 거죠. 입출력 개선이 키워드겠지. 지연 시간 최소도 키워드가 되겠죠. 이중화도 키워드가 되겠고 음성 전송이라든가 방식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쓰시다가 잠깐만 RFP 좀 보자. 그래서 RFP 좀 쓰시다가 거기 써 있는 그런 항목들을 그냥 이렇게 쓰자. 그래서 등등 여기다 그렇게 채우면 되지라고 이제 참고문을 정리한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체계에 비하면은 이게 좀 체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 낸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이제 잘 내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졸업의 싹이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는 거죠. 다른 분들 건 안 띄우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요렇게까지 해오신 분이 그 당시에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정도 졸업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또 항상 끝까지 가는 분들은 또 다르니까. 자, 이제 이 제목이 그대로 있는지를 봅시다.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해가지고 서론, 배경, 그대로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 2번 프로젝트의 목적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본인이 이 논문 초안 기초 때 썼던 제목들을 그대로 활용한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여기 꼭 2번이 프로젝트의 목적인가? 그건 뭐 논란이 있겠지만 그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3번 프로젝트의 내용 및 수행 방법, 프로젝트 내용 및 구축 방법. 뭐 조금 요거 다르지? 이쪽에다가 이식을 하셨어요. 4번 프로젝트 성과, 프로젝트 사업 성과 어때요? 이식이 됐죠? 그다음에 5번 프로젝트 활용 계획. 5번 프로젝트 활용 계획 어때요? 들어갔죠? 6번 결론, 고찰 및 결론. 우리가 이거 조금 약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6번이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 고찰 부분이 약했다고 저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애초에 그냥 결론이었기 때문에 결론에 고찰을 확장해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만 이랬죠. 여기 이제 고찰이 약한 부분은 이제 실제 이 머릿속에 브레인스토밍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그리고 부록은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서론에 있던 많은 부분을 띄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 문헌을 보면은 PhD 논문 하나 있고 강성원 교수님의 온갖 책들 이런 건 뭐 책에 그 사실은 한 책에 그 페이지를 네 군데를 이제 인용을 하신 거죠. 그 네 군데 부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뭐 2, 3, 4호로 써서 더 구체화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중간에 본문 인용을 2번으로 해서 여기에는 요 부분만을 내가 지금 인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앞에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본문 인용이 원래 돼 있으면은 꼬다리에 이제 이렇게 인용이 붙거든요. 이렇게 꺾음새 1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코브라넷에 대한 요 13번 설명은 13번으로 가시면
코브라넷 설명이 있죠.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코브라넷 그냥 쓴 게 아니고 다 저 뒤에 써 있단 말이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뻐끔새 1 이렇게 찾으면은 여기에 있고 다음 그러니까 이 CD가 무엇인지 필립스와 소니가 공동 개발한 CD 규약을 설명할 때 저 논문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죠. 뻐끔새 2번 강성훈 교수님의 부분은 어디다 인용을 했을까요? 음향기술 총론 2번, 3번, 4번, 5번 아까 책 하나에서 네 군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음향기술 총론에 있는 것을 그냥 인용한 거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잘못 인용한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더 진짜 내가 거기 읽었거든이라고 페이지 수까지 정확히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이 있으면 다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친절함이 이제 보이고 있죠. 6번. 6번은 다음을 하면 6번은 이제 AS3하고 SPDIF까지 내용이 있죠. 그럼 이전에 가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 AS3는 강성 교수님 책도 확인을 했겠지만은 이 뒤에 다른 책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썼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없다면 그냥 이 사람이 쓴 거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을 읽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비평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계속 틀렸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아주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권위자가 뭘 쓰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메일 보냅니다. I don't understand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넌 나한테 왜 도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아, 논문에 너무 내가 대충 레퍼런스를 달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다음엔 좀 더 구체적으로 달아야지라든지 뭐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 리뷰나 레터 같은 것들을 따로 내 가지고 또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스칼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라고 인정을 하는 석사 이상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는 석사 과정을 포함해서 스칼라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서로 그런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이석주 교수님이라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저도 지금 이거 옛날에 하고 지금 이걸 동시에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처음 열어본 거예요. 처음 열어봤는데, 어, 이 당시 6주차, 그러니까 6주차 숙제로 했던 이 이름대로 그래도 이석주 교수님은 실제로 페이퍼를 쓰셨다. 여러분이 지금 정한 그 모양대로 여러분의 그 글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구조, 뭐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벌스, 코러스 이러면 1절, 2절 뭐 이래갖고 노래 순서가 이러네. 뭐 블루스면 뭐 이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해진 폼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 폼에 맞춰가지고 그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에이 표절이네라고 하진 않죠. 그 장르, 그 폼에 잘 맞춘 장르 스페시픽 노래 또는 장르를 잘 따른 노래라고 하죠. 영화도 어때요? SF는 SF 문법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잘 맞추면은 장르에 적합한 뭐 영화를 찍었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어떤 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논문을 쓰기 때문에 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의 폼대로 써야만 읽는 사람들이 그 폼의 방향을 기대하고 읽는 거지. 그러다가 폼이 너무 방향이 이상하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도 그렇지. 블루스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EDM이 나오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난 새로운 거고 그게 내 어떤 뭐 아이덴티티 이렇게 할 유명한 사람이 막 떠들 수야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 같이 이렇게 처음 음악을 하거나 처음 영화를 찍거나 하는 사람들처럼 처음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르의 폼을 꽤 충실히 따라주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이랑 영화를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의 영화, 남의 음악을 계속 들어보고 비평하거나 분석하거나 내가 그 음악 위에다가 똑같이 쳐보거나 내가 그 영화에다가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짜집어 보거나 하면서 나만의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비평적으로 내가 구한 어,
바른 모델의 폼의 어떤 논문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보거나 좀 바르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요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을 해보거나 그러면서 남을 비평하면서 내가 할 땐 잘해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따가 후반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석주 교수님 건 열어보니까 재밌네요. 다른 분 것도 있다면 이렇게 열면 재밌겠죠. 네, 다른 분 게 없고 아마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 논문들이 그 다음 해에 그 지금 1학년 분들한테 이렇게 쓰일 겁니다. 아, 이렇게 두 개. 지금 막 내시는 거,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제가 갖고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 재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낸 브레인스토밍을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왜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후배에게 보여드릴 거라서 이름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그리는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충 했던 그 찍찍 그린 거, 그거는 일단 제가 확인은 했고, 조금 이제 잘 알아보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박제되는 기준으로 내셔야 되니까 조금 한 30분이라도 공을 들이셔가지고 깔끔하게 글씨도 잘 알아보게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 방금 이렇게 6주차 숙제처럼 우리도 요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제가 1시간 반, 곧 2시간 요 정도 얘기하고 바로 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쉬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했던 수업은 11주차 수업이었는데 11주차 수업에서 뭐 제 관련 보고서들 이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도 약간 중간고사 직전쯤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석주 교수님이 요 즈음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표를 그리고 있다. 표를 그리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런 표를 어, 이거 내가 공들여서 만든 거니까 한번 논문에 싣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색깔도 뭐 예뻐요. 파랑, 초록, 그다음에 노랑, 여기 주황. 그래서 이거 컬러 코드 돼 있고 글씨도 폰트도 되게 예쁜 걸로 했고 여기는 이제 회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제 예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화면에 좀 작게 나올 수는 있는데 줌을 좀 해보면 우울하면 좀 울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컬러 코드를 맞춰서 예쁘게 간격까지 요거 간격 여긴 좀 틀렸지만 예쁘게 이제 해가지고 맞추고 이 그림은 논문에 쓰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림도 좋고 그 구조도 예쁜데 컬러 코드가 틀렸다. 그러니까 컬러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흑백으로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특히 얘랑 다른 애들이 변별력이 없으며 되게 애매한 색깔들이 여기 많이 존재하는데 흑백으로 한번 바꿔서 돌려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석주 교수님이 흑백으로 요거를 변환해가지고 어도비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나와도 콘트라스트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대비 맨 위에 줄은 분명히 콘트라스트가 차이가 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만 얘랑 얘의 문제가 존재를 하죠. 또는 얘랑 얘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얘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이 나머지들이 전혀 변별력이 없고 그 컬러 코드 자체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되는 거죠. 물론 논문이 컬러로 항상 인쇄가 되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학회에다 냈는데 컬러로 항상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학회에 내면은 아까 같은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죠. 과연 이제 그런 학회들이 많은지 아닌지는 그 학회에 해당된 논문을 받아보면은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방금 아까 띄웠던 오양기 교수님이 이제 냈던 우리가 이따가 할 거지만 이 논문은 한국음향학회지에 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칼라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내면은 저런 도표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논문은 아까 이석주 교수님이 냈던 논문도 어, 어디를 가야 되지? 여기 있죠. 칼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칼라로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칼라로 잘 들어가죠. 칼라로 잘 들어가는 데서는 뭐 저 차트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인쇄를 하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인쇄를 하면 나는 칼라 프린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 흑백으로 인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저 논문은 인쇄하면서부터는 변별력이 없는 차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매틀랩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 뭐, 뭐 짝대기 점, 짝대기 짝대기 뭐 이런 것들로 구별하거나 짝대기 플러스 그러면 이제 막 십자가가 중간에 드문드문 있는 짝대기 같은 것들이 어, 이런 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글이 퍼지지 않으면 내 손해다라는 입장이죠. 내 글을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인용된 캡처된 PDF에서도 다 알아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석주 교수님이 그 차트를 쓰셨는지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슬라이드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쭉쭉 볼까요? 네,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 그림 이후에 컬러 코드들이 좀 단순해졌어요. 그렇죠? 보시면 컬러 코드가 그래도 되게 단순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그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칼라와 실선으로 또는 칼라와 점선으로 조합을 했으면 저 같으면 이제 더 잘했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덕지죠. 우리가 매틀랩에서 배운 것처럼 또 칼라 코드가 이제 어디 있나 봅시다. 이거는 흑백으로 돼도 상관이 없는 칼라 코드니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칼라가 다르다고 이해를 못하는 차트는 아니니까요. 이것도 뭐 어쩔 수는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공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칼라 코드도 이게 칼라가 되게 의미 있게 뭐 변하는 건 아니라서 큰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또 칼라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고 칼라들이 좀 뭐 단순화돼서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랑 얘네들은 흑백으로 인쇄하면 분명히 조금 다를 테니까. 요 차트도 이제 어쨌든 요런 색, 요런 색, 요런 색으로 조금 색도가 단순화됐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코더의 위에 거랑 인코더 밑에 거에 칼라 코드들을 나름 맞췄어요. 나름 인코더 1과 2의 칼라 코드를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맞췄다는 거죠. 칼라 코드가 좀 단순화됐다. 여기도 조금 단순. 여기는 아직 단순하진 않은데 이것도 뭐 이게 색이 다르다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인쇄하면 아마 하얀색이 잘 안 보일 확률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칼라 코드가 지금 조금 아직도 여전히 어떤 순간에 만들었을 때랑 다른 순간에 만들었을 때 칼라 코드가 좀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쓴 거 맞아? 다른 그림 카피해온 거 아니야라고 교수나 이 평가자가 의심할 수 있는 칼라 코드들이 좀 보여요. 그렇죠? 한 사람이 만든 거면 굉장히 어떤 일정한 칼라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원래 비판을 하라고 허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비판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은 여기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할 때 그 그림을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표시는 했는데 아마 1차 발표 때는 들어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1차 때는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칼라 코드를 한번 정리하겠다 정도의 이제 필요를 느꼈고 그다음부터는 아마 표를 만들 때 계속 그게 떠오르니까 칼라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빨리 쉬고 제가 이제 요거를 비판하거나 레퍼런스 찾는 걸 좀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을 조금 먼저 쉬고 7시 50분부터 쭉 달려볼게요. 7시에 시작했으니까 쉬었다 오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톡이 안 나왔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다음 요 번째 시간에서 이제 하는 거는 레퍼런스를 조금 우리가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레퍼런스는 아까 보던 거는 이제 꺾임새가 어디 인용이 됐나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하다가 보면 논문들이 좀 나오거나 보고서들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언제 다 읽어보겠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일단 그 키워드 위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키워드들이 찾다 보면 대부분 이제 겹치기도 하고 조금 확장되기도 하고 이제 요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쓸모가 있는, 보고서 또는 뭐 논문인가 또는 잘 정리된 글인가를 이제 파악하는 법으로, 들여다보려면 사실은 레퍼런스를 조금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브레인스토밍이 조금 사이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처음에 이 레퍼런스 쪽으로 가면은 너무 그 끝간데 없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를 참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양학회 뭐 이런 걸 보고 막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이제 이것까지도 다 막 인용이 되면 좀 너무 사실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잡았다. 한 요런 범위다. 이렇게 꽤 크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할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이쪽으로 하면 일단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이제 다시 보면 이석주 교수님도 레퍼런스가 꽤 있죠. 레퍼런스 이렇게 너무 큰가?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맨 앞에 제목을 보고 그렇죠? 또 이제 쓱 내려가지고 그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초록 살짝 보고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요. 그냥 맨 뒤로 가요. 맨 뒤로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참고 문헌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참고 문헌이 무려 63개가 정리가 돼 있죠. 참고를 많이 했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사이즈를 이쪽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요런 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겁니다. 이제 쓸모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석주 논문 뭐 제목, 키워드 해놓고, 이제 참고 문헌 중에 진짜 좋은 거 몇 개를 쓸 거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봐서 알지만은 요 맨 처음에 있는 거는 맨 아래에 썼었고 요거는 이제 본문이었고 그 본문 중에 그 일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한 부분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낱낱이 클릭을 하면은 좋은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5번을 어디에 쓴 거지 그러고 앞으로 갔다 이러면 결국 본문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흐름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참고 문헌을 1번부터 그 논문의 서술 순서대로 달아놨다면 그대로 참고 문헌이 사실은 거의 뼈대를 이제 이루게 되고 그 목차를 거의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참고 문헌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쪽 저쪽 막 이제 나중에 속다 보면 번호 바꾸기 싫어서 그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흐름을 알기는 어렵지만 관심사가 뭔지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 어, 이런 건 좀 알기가 어렵고 이런 건 다 어떤 코덱 같은 거니까 디스플레이 이야기들이 좀 나오네요. 디스플레이 얘기가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멀티 채널 오디오, 그렇죠? 디지털 오디오.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디지털 오디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더넷도 좀 나오네. AVOIP, IP, IP. 근데 여기까지는 한 IP 뭐 이런 얘기 좀 나와요.
이게 찾다 보면 그 같은 내용을 쓰다가 인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해보면 어떤 분야를 쓰려고 한 두세 개가 이렇게 후루룩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굉장히 같은 데를 인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도 이제 보면 또 계속 IP, 오케이. 이제 IP니까 대충 IP로 찾아도 저런 것들은 다 확장이 돼서 검색이 될 테니까. 오디오 네트워킹. 아, 뭔가 오디오를 IP에 얻는구나. 지금 이런 이름이죠. 이걸 몰라도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AB,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들. 단테, 테시라. 이렇게 무슨 구체적인 이름들을 설명하려고 하나씩 다른 것 같으니까 저런 거는 이제 이름 설명할 때 쓰려고 했던 것 같고, 또 IP, 저다 구체적인 이름들. 구체적인 이름들은 뭐 키워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음, 스위치가 조금 나오네. 스위치 나왔죠? 스위칭을 할 건가 보네. 이제 스위치 계속 나오네. 패널? 신호처 이건 일반 신호처리 얘기고 시설 안정, 종교, 공연장. 이거 그냥 너무 일반적인데? 저도 뭔가 공연장스러운 것도 좀 하나 봐요. 공연장? 시설? 공연장 시설? 뭐 이렇게 썼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건 뭐 이름일 거고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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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터페이스. 비디오도 좀 관심 있나 봐. 비디오, 비디오, 케이블은 뭐 그냥 이름일 테니까. 이것도 뭐 케이블이네요. 디스플레이도 뭔가 이게 다 비디오 케이블 이름들이 나오네. 베사 디스플레이 다 비디오 관련된 케이블링이 나왔어. 근데 여기 비디오가 있으니까 괜찮죠? 잘했고 케이블, 멀티미디어, 케이블 나왔어요. 계속 케이블까지 먼저 봅시다. 케이블이 좀 중요한가 봐. 이렇게 해놓고 올라와서 봅니다. 서문이 아니고 서로 이걸 앱스트랙트를 봐야 되니까. 자, 장비 뭐 이런 장비를 쓰겠네, 그치? 여기는 이런 장비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 본회의장이 뭐 그 시설이니까 뭐 이해가 가네. 거기에는 그래, IP 나왔죠. 음, 네트워크 아까 뭐 케이블 나왔지, 뭐 스위치 IP 나왔죠. 장비, 뭐 우중단 얘기는 왜 없지? 요런 게 이제 그 이중화 같은 인용이 저쪽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중화가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중화가 왜 레퍼런스에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은 레퍼런스의 이중화가 약해 지금. 근데 이중화가 키워드라며요.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지적을 합니다. 이중화 무슨 거 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겠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목이 없지만 내용이 있으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중화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 왜냐하면 이중화를 많이 쓰려고 단태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렇죠? 코브라넷? 이중화하려고 코브라넷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다 이중화하는 얘네들이 툴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되지. 이중화하는 그 개별 툴들이 여기 인용이 돼 있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까 검색 엔진을 다시 활용해가지고 왜 이중화 검색은 안 했니?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메일 요거를 요거는 못 쓰는 거구나. 하나 더 여는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 가가지고 만약에 이중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도교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중화 검색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중화 모델 막 이런 걸 이제 클릭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왜 이건 인용을 안 했니? 안 읽어봤니? 이것도 좀 읽어보지 그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저기 읽으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중화가 쓰다가 보니까 안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지. 그랬을까요? 근데 왜 키워드에 썼을까요? 이거는 잘 있어요. 잘 있고요. 통합 제어? 뭔가 제어한다는 컨트롤이 있었나? 네트워크는 지금 이것도 네트워크니까 있고 자동 절체는 뭐죠? 영어로 뭐지? 오토 스위칭? 그 스위칭이니까 요게 자동 절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잘 됐고요. 물론 이 오토 스위칭이 된다는 건 이중화의 전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왜 스위칭을 하겠어? 이중화를 위해서 스위칭을 하니까 나는 오토 스위칭이 요, 요 이중화가 자동 절차랑 합쳐가지고 저 뒤에 검색 엔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오케이 그리고 다시 가보겠죠. 다시 가서 이 중에 오토 스위칭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아, 여기 스위치들이 그걸 설명한 거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스위치 매니지먼트니까 그렇죠. 이게 이중화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이 분야를 지금 모른다고 좀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중화랑 스위치랑 좀 연결을 못했어. 그래서 스위치만 한 줄 알았어. 라고 내가 지금 찝어낸 거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읽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중화 설명하면서 이런 인용을 막 해. 계속 여기 있는 스위치 인용을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아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게 이 정도 느낌표까지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 정도 넣어라.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내 레퍼런스가 든실해지는 겁니다. 누가 들여다봐도 키워드랑 매치가 정확히 되고 건드릴 수 없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쌓으려면 당연히 규모가 좀 커야 되고 거기서 가지쳐야 되고 그러다가도 지금 이렇게 빠진 게 있으면 또 추가해서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그 순서 1, 2, 3, 4, 6, 7 소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소팅이 어려워서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쓰면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내가 그 워드에다 불러줄 때 알아서 옮겨주면서 소팅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되게 문법적으로도 편하고 사용도 쉬워서 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엔드노트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 후배들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1학년 때. 이제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이걸 흐름을 볼 수 있겠다. 다른 분 거를 해봅시다. 심심하니까 이제 우리 음향학 회장님 거를 한번. 자, 이번에는 자, 오양기 교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이름이 계시는 거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재미로 오양기 교수님 이름을 씁시다. 제목이 있을 거고, 키워드가 뭐 있어요. 여기 사운드스케이프부터 쪽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현구문헌을 보겠습니다. 자, 홍도의 소리경관 자원의 발굴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연구. 영어도 있고 뭐 있는데, 키워드를 대충 보니까 사운드스케이프, 음향, 생태학, 굉장히 큰 사운드, 정체성, 이런, 이게 키워드가 이렇게 크면은 사실은 그쵸. 어메니티,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소리지도, 홍도. 아, 키워드가 상당히 커요. 13페이지 논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노태학 씨가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무슨 졸업 논문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태학 씨는 사실 교수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개인 논문이네. 개인 논문인데 교수님들끼리 협조해서 쓰고 여기도 이제 센터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랑 썼어요. 이분도 교수네요. 딴데 교수인데 여기서 뭐 센터 연구원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부임했을 때 그러지 말고 뭐 하나 남겨라 라고 하니까 2008년에 쓰는 거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왔으니까 실적 하나 이제 들고 들여다 보내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일저자로 해야겠죠? 한명호 씨가 일저자가 돼서 이 삽질을 이제 다 하실 거고 여기 계시는 두 분 교수님을 뒤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영기 교수님 께 아니네. 죄송합니다. 한명호. 자, 어쨌든 이제 한명호 교수님의 내용이 되는 거죠. 키워드가 이제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고 여기 책임져자 한명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어,
목포대학교의 친환경 건축연구센터에 이제 센터에서 연구하시는 분이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참고문헌이니까 훅 내용도 모르겠고 훅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근처에 이제 어쨌든 이게 한국과학재단의 돈을 받으면 또 뱉어내야 되는 그 연구 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돈으로 이 논문을 쓰셨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 되고 우리 쪽에서 이게 에크놀로지먼트로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펀드를 받았거나 정보 과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쓰게 되죠. 참고문헌을 봅시다. 한명호 오양기가 번역한 머레이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 책. 요게 이제 사실 시점이 됐네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여기를 이제 오면서 요것도 실적물일 거예요. 한명호 오양기가 묶여가지고 번역을 하나 하는 것도 실적이 되죠. 이게 사운드스케이프다 보니까 이것도 사운드스케이프 뭔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명호님은 이미 사운드스케이프에서 그 전에 책을 저술한 바 있죠. 그리고 한명호 오양기, 한명호 오양기, 한명호 오양기, 한명호 오양기 노태학. 자, 이분들은 그냥 늘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죠. 다른 걸 인용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논문 하나 써야 되겠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한 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방식을 전환해 가지고 여기다 하나 옮겨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다른 애들 요거 이제 네 쪽짜리 요거 요게 좀 크죠? 요게 좀 학회지에 60쪽짜리죠. 그리고 요게 10쪽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학술대회 두 개, 그 다음에 학회지에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학회지죠. 이것도 학회지. 그러니까 학술대회 두 개, 학회지 두 개,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번역하고 요것들이 이제 다 여기 이제 2007, 8, 9년에 해야 되는 실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현장 조사도 직접 이제 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08년 다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진짜 일을 하셨고요. 뭐 일본 통이 계시나 봅니다. 일본 책을 인용을 했는데 누군가는 일본 통일 것이다. 어, 딱히 없네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글을 직접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알 수가 있나? 번역기에 넣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에 있는 그 해양수산부의 어떤 뭐 기본 보고서 가고 싶은 섬은 뭐 이런 건 사실은 뭐그 논문적 효용은 없지만 그냥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걸 쓸 때 아마 인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참고 문헌들은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이 아니다. 그냥 내가 요 정도 평소에 참고했고 이 글을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을 보고 앞에를 보고 나면 이거는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은 아니지만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 글을 반추하기는 어려운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직접 읽으시면 되겠다. 참고 문헌을 통해서 보기는 어렵다. 키워드도 넓은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읽어보다 보면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막혀서 참고를 했다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뭐 석학들이나 현지에서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의 글들은 참고 문헌 자체가 크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변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계죠. 어쨌든 이제 뭐 사운드스케이프란 무엇인가, 뭐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본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연구가 많이 있다. 여기서 아마 그 글들을 좀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마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하는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본 논문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홍도 그림이 있고 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인데 이제 이런 조사를 할 때 청취 조사를 하면 그냥 맨 마지막 표를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표를 보면 홍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빈도수, 가장 없애고 싶은 소리의 빈도수. 이 숫자가 지금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상해서 앞에를 보게 되죠. 몇 명을 사용한 거지? 라고 했을 때 홍도 1구에 20, 홍도 2구에 10. 그러니까 이제 30매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 30명의 홍도 주민이 이 평가한 이제 홍도의 소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그 요즘 선거 시즌이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홍도를 상징할 수 있는 이 인구인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청취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되게 비슷한 겁니다. 내가 홀을 지었는데 몇 명 정도를 초대해서 이 홀을 봤을 때 홀이 좋냐 안 좋냐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누구는 음향 전문가, 소리 전문가고 누구는 비전문가다. 또는 누구는 음악인이고 누구는 음악인이 아니다. 뭐 국악 같은 경우에도 국악인, 비국악인. 뭐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 좀 작아지죠. 요즘 뭐 선거할 때도 보면 그냥 뭐 일반인 중에서 아니면 뭐 열혈 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렇게 좁히다 보면 샘플들이 줄잖아요. 샘플들이 줄으면 설튼하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줄어들고 uncertainty라고 해서 불확실성 값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차 범위를 얘기할 때 다시 이제 제 그 수업이랑 또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값이 있고 어떤 값이 있고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는 애죠. 얘도 뭐 얘는 좀 작고 오차가 이 값을 구할 땐 좀 오차가 컸어요. 이렇게 오차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이런 값들을 이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다 작으면 오차가 작다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될 텐데 오차가 크게 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커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른다. 도대체 어떤 컵으로 피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y는 뭐 3x다. 이런 y는 3x 커브에 우리가 이게 숫자가 쉬우니까 이렇게 붙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제 많았는데 옛날 제 지도 교수가 만약에 시중에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 y는 3x로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실험을 더해 보니까 고주파에 이런 값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값은 이렇게 일자로 해서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다른 오차들을 줄여서 알고 봤더니 요 값이 뭐 여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사실은 뭐 3차식이다. 뭐 밑에는 뭐 이렇게 풀어지고 3차식이다. 이렇게 된 논문으로 이제 학계를 완전 뒤집은 사람이 그때 지도교수였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1차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 30명이 충분하냐?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정도 이제 학자들, 큰 학자들 셋이 모아서 홍도처럼 작은 인구 사이즈 비례해가지고 30명들이 또 이제 문항 자체가 되게 많았잖아. 이런 많은 문항들을 자유응답 방식으로 했다. 아, 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인이고 지역 사람이지만 자유응답 방식에 있어서 여기다 결론을 내린 것들이 어떻게 카테고리를 지워지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리고 싫은 소리도 보면 뭐 너무 많아 짜증나 뭐 이것들도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정량적으로 이만큼의 싫은 소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상으로 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를 나타내기는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규 논문이라면은 어노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싫은 소리들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되게 싫어하는 소리들을 측정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낮에 기간하고 그 밤의 기간 같은 거에 웨이팅들이 있어요. 밤의 기간 이렇게 높여놓고 그러면 이제 밤에 나를 어노잉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기입을 해가지고 그 빈도수가 늘어나면은 어노이언스가 올라갔다. 여기 밤낮 없이 떠드는데 밤에 조용해.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가 많아도 어노이넌스 레벨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그런 데피니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데피니션을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충분히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학자들한테 굳이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그냥 그쵸 지역에서 홍도 소리 좀 좋게 하겠다는데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학문이야? 막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소리 이렇게 보여줘 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교수님들이시지만 또 저한테는 또 음향 1세대 선배님들이라 제가 이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난도질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런 거 저런 거에다가 다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 조사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조사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조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관찰조사 결과. 여기를 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이거지. 저 정도 작은 샘플과 이렇게 난잡하게 써 있는 주관식 자유식 답변을 가지고 이 방향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여기는 자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논문을 내고 이런 논문들이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학계나 그 지역계를 계속 이제 뭐 자극을 하겠지.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정리가 되겠죠. 그때를 위한 어떤 약간 밑밥 같은 그런 논문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뭐 이쪽 소리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전 그 여러분들이 좀 잘 쓰는 말 있잖아. 최적화라든가 그렇죠. 뭐 스탠다드, 표준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목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운드스케이프를 말은 이제 조사 연구지만 뭐 정량적인 청취 평가를 해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는 이 결론들은 특별히 우리가 방점을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선착장의 이전이나 변경이 요구된다. 아까 선착장에서 시끄러웠던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의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건 이제 생태적인 얘기인데 생태 얘기도 하셨나요? 사운드스케이프에 왜 생태가 나오지? 물론 이제 생태적으로 새소리를 좋아하면 그렇죠. 새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태를 보존해야 되는 건 맞지.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겠네. 그러면 인바이러먼털한 논문들이 있으면 좋은데 환경 논문이 있나요? 청각 있고 현장 조사가 약간 환경 조사일 수는 있겠네. 이런 데서 정리됐을 수는 있겠네요. 자, 제가 뭘 하든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일부러 우리 위대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조리돌림을 한 이유는 그런 식으로 비평하면서 내가 진짜 인용하고 싶은 논문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쓸 거면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시간 낭비지. 근데 얘를 진짜 써야 돼. 얘는 진짜 나의 핵심 논문이야. 아니면 뭐 우리 지도 교수의 논문이야. 뭐 등등의 이유로 좀 샅샅이 보게 되면 레퍼런스 위주로 조금 분석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목도 좋고 여기 내용도 좋고 키워드도 좋은데 맨 뒤를 봤을 때 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참고문헌을 판단하기 어려운 논문들은 약간 탑순위에서는 조금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디렉토리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 디렉토리가 쫙 있었는데 뭐 동그라미, 세모, 아까 뭐 세모, 동그라미 뭐 이렇게 디렉토리가 정리돼서 동그라미들은 제가 막 언더바 붙여서 T를 냈는데 이 안에 이제 세부 논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 중에 얘는 진짜 쓸 거고 얘는 좀 잘 모르겠고 얘는 진짜 안 쓸 것 같고 근데 얘는 버리긴 아까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킵 그러니까 두기만 할 거 뭐 이렇게 뭐 백업이라고 하든지 뭐 백업 백업으로 해놓고 그 디렉토리 하나에다가 얘를 옮겨버려.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쓸 거니까 놓고 얘는 뭐 별표를 같은 어떤 마크를 달아놓는다든지 해서 이제 또 요것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절약해가지고 이거 위주로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요거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읽고 얘는 백업으로 옮겨 놓고 각 디렉토리에 올드나 뭐 백업이나 뭐 참고만 할 것이라든가 뭐 제목만 볼 것이라든가 뭐 이미지만 딸 것이라든가 등등의 그 좀 새끼 카테고리를 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걸 다시 다른 디렉토리에다 예쁘게 해가지고 여기는 동그라미만 그렇죠. 여기는 뭐 세모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 해주는 건 엔드노트니까 이제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쓸 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내가 동그라미들은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된다. 뭐 요거는 논문 쓸 때 그때그때 자꾸 들여다보면서
참고를 해야 된다. 요거는 나중에 나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버리진 않을래. 뭐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 이 논문은 지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조금 낱낱이 봤다. 자, 또 하나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유 교수님이 그때 갖고 오신 논문인데 석사 논문입니다. 김성훈 제목이 있겠지. 키워드는 이따 나오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참고 문헌만 볼 텐데 이거는 석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건축음향이죠. 건축음향이고 건축음향 건축과 그다음에 줄이자. 사인 있고 2017년 최근이네요. 저쩌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아는데 막 회사 다니다 오신 분 있으면 막 회사 얘기 막 도와주고 어, 성과는 K아트홀이 진짜로 건립을 할 때 이걸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러고 다시 보시면은 K아트홀이라는 설계를 했다는 거지. K아트홀이 뭐죠? 전문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K아트홀. 서울의 K아트홀. 궁금하니까 K아트홀을 찾아봅시다. 이거네요. 올림픽공원 K아트홀. 그래도 눈으로 좀 알면 좋을 테니까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졌다고. 이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K아트홀 알겠어요. 자, K아트홀 졌을 때 다 설계할 때 음향 성능 평가를 했다니까 짓는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최종으로 졌으니까 진 다음에 거기에 음향을 추가로 붙여서 뭔가 음향 보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키워드를 봐야겠죠? 키워드 봅시다. 키워드. 아, 클래식 공연장, 음향 설계, 음향 성능, 잔향 시간, 명료도, 측면 반사음. 잔향 시간이니까 리버브레이션 타임 RT. 명료도니까 클래리티, 뭐 C80이나 D50. 측면 반사음은 뭐 IACC 뭐 등등을 뭐 레터럴 에너지 프랙션이나 뭐 이런 걸 썼겠지. 어쨌든 이제 이 건축 음향을 저도 좀 했으니까 아, 뭐 그런 걸 썼겠구나라고 머릿속을 이제 굴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웬디로 간다. 아이고. 느려가지고 못 가네. 자, 열심히 가고 있어요. 볼 거 아니고, 볼 거 아니고. 참고문헌을 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지금 잠깐 화가 났죠? 여러분, 나만 화난 거 아니지? 나만 화난 거 아니죠? 끝났다고? 자, 화가 갑자기 나네. 저 이거 안 열어봤거든요. 그냥 유 교수님 그 폴더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참고로 이제 유 교수님이 이 논문을 그 작년에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이제 데모를 해준 거는 이런 허접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쓴 논문도 있다라는 예로 이 논문을 갖고 오셨대요. 허접하다는 건 아니고 쉽게 썼다. 쉬운 예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 걸 갖고 와서 뭐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만 보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걸 참고했는지 봅시다. 김남돈, 김남돈. 그럼 김남돈이 누구겠어요? 김남도는 이제 한양대 졸업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런 거 설계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랐는데 그 서울예고 그 홀 디자인했을 때 김남돈 그 건축가님이 하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음향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건축가면서 음향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대 나오셔가지고 제가 원대 이게 김재수 교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아는 거고. 음. 실제로 이제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런 걸 하다가 박사학위를 거기서 이제 받으신 거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렇죠. 제자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성장한 게 아니고 성장한 채로 들어오신 분이라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시면 뭐 교수도 계속 하시면서 원래 실제로 건축음향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 김재수 교수님이 원대에서 건축음향 유명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실제로 공연 시설들을 많이 이제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특히 클래식 쪽에 좀 잘 맞춰서 하십니다. 이거 보시면 저 이렇게 있죠. 제가 뭐 이쪽 전문은 아니고 제가 활동하고 제가 해외 간 사이에 이제 등장하신 분들은 전 잘 몰라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연도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김남돈 있고요. 김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원광대 학파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김남돈 씨가 한양대 링크가 있을 거야. 한양대였나 연대였나. 그래서 아마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연대 이게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아마 실무자 위주로 실제로 이 홀이라는 걸 지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분하고 뭔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아마 실제로 같이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궁금하면 검색을 해야지. 보면은 K 아트홀 김남돈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나 본데. K 아트홀 이렇게 겹치지는 않네. K 아트홀 설계 맞아요? 태권도 공연장의 K 아트홀 설계 공모 당선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옛날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태권도 안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바꾸나 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바뀐 거죠, 이미. 이미 바뀌었지. 태권도 공연장 이건데, 이거를 약간 공연장스럽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음.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겠지. 자, 드디어 개관. 태권도 공연장이자 K 아트홀인가 봐요. 그렇죠? 태권도 공연장 K 아트홀로 됐나 봐요. 그래서 어, 태권도 협회와 문체부가 같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공연도 했고 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고. 자, 논문집에 있는데 대한건축학회 연합 논문집 2003년 의무환경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이 제목도 지금 키워드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름이긴 하네요. 건축음향 설계 이건 원래 유명한 책이고 사례들이 뭐 모여져 있겠죠. 그 다음에 가변형 시스템 뭔가 가변형을 쓰셨나 봐. 다목적 홀. 그러니까 이제 가변형 시스템은 뭐 음향 공간이 예를 들어서 좀 건조하게 하거나 갑자기 좀 되게 풍만하게 하려면 벽면을 다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하거나 전자음향적, 전기음향적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학술 발표되니까 아까처럼 되게 조그만 데서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마 찾아보시면 잠깐 하다 마른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반향 및 집중 현상과 잔향 시간 조절을 고려한 공연장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면 2008, 90년대 정도로 집중이 돼 있고, 논문은 2017년? 17년, 뭐 2016년부터 썼겠지. 조금 최신 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 논문을 봅시다. 베라넥 유명하죠. 레오 베라넥 돌아가셨죠. 이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 정리하다가 오긴 하는데 저도 거기서 미국 있을 때 어쨌든 레오 베란에게 뭐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책이고 96년도 책이고 데이비드 이건의 이것도 아주 뭐 유명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다 교과서예요, 둘 다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어쿠스틱스 프린시플 앤 디자인 교과서고요. 난 이 책은 못 봤어. 마샬롱도 유명한데 이 사람은 조금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마샬롱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가인데 건축 음향가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마샬롱 저는 뭐 이 책으로 봤어요. 어떤 교수님이 넌 왜 이 책을 보니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나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이 책을 인용했더니 그 인용을 보고 왜 마샬롱을 인용해라고 조지아텍 교수가 따진 적이 있어.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Principles and 뭐야 Practice 무슨 책인지 절대 모르겠는데 프린시플 같은 걸 정리한 책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지나? 줄여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inciples and Practice가 뭐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예요? 도는 동안에 봅시다. 바로랑 런던이야?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잖아. 이거 인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Principles and Practice. 존 윌리엄 선슨 이거는 뒤에는 출판사고 윌리 온라인에 뭐 나오긴 했는데 이거 뭐 검색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대림이 검색이 되네요. 신기하게도 와일리 책 그 와일리나 여기도 예, 논문이나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서 보면 PDF를 받을 수가 안 되네. 막혔네.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대림이라고 써 있는데 어, 돈 내게 돼 있네요. 여기 대림은 왜 찍힌 거지? 뭔가 하여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지 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이게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랜더 M의 뭐 오럴라이제이션 펀더멘털 오브 어쿠스틱스 이거는 이제 그 벌추얼 리얼리티 이건 약간 최근 책이긴 하네. 세이빈의 야 세이빈 책 이건 이제 왜냐하면 세이빈의 아마 잔양 시간을 인용하려고 그냥 나중에 우겨 넣은 거예요. 이걸 진짜 읽으면서 잔양 시간을 썼을 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키텍처 어쿠스틱스 일반 뭐가 있습니까? 땡땡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도교수가 누구야 이씨라고 제가 찾겠죠.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꼴을 안 당하려면. 자, 이 꼴을 당하셔야겠네. 김태훈. 잘 아는 사람일까요? 죽으면 이 사람이에요? 맞아요? 홍태훈 교수일까? 연대 교수겠지 뭐. 맞아요? 아까 그 얼굴 나온 그 사람이네. 건축과 교수잖아요. 공부 많이 했고 퍼듀에 갔네. 건축음향적인 얘기는 없는데. 뭐 유명한데 건축음향으로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IoT 기반 지속 가능한 하여튼 그냥 건축과 사람이네요. 건축과 사람이에요. 이강 대원 교수. IT 이 사람도 좀 IT 계열이네요. 보면은 저 건축 음향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강영철은 부교수. 건축 음향 얘기가 없어요. 건축 음향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연구 과제라도 할 수 있겠지. 나도 건축 음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지도를 받진 않았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써서 나간 거예요. 아마 이 김성훈을 검색을 하면 원광대 출신의 학사일 수 있습니다. 원광대 출신의 학사가 우리 김재수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선배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연대를 다니게 된 걸로 같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김재수 교수님밖에 모르는 거야, 머릿속에.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나중에 그쪽으로 그냥 가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게 왜 나왔어? 학위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없는.
그런 글들을 썼을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김성훈 연세대 K 아트홀 모르겠습니다. 연세대까지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런 이름은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추측컨대 이분은 그냥 실제로 이걸 설계하시고 계속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이 여러분처럼 비슷해요. 여러분처럼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아 우리는 저 건축명 모르는데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아니까라고 해서 그럼 갖고 와라고 해서 졸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음, 이강 교수님과 강영철 교수님의 지적이 자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도하신 부분을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다.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그쪽까지 하기는 좀 어려웠나 봐요. 금호 문화재단이 가진 경험을 반영해서 소리가 되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립이 돼가지고 소리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가 이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여기 유일선 교수님 나오네. 네, 유일선 교수님이랑 관련자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박제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뼈만 보면, 그냥 이 수식도, 이건 다 기본이거든요. 이런데 그냥 어디를 펴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디를 펴도 나와요. 그때가 없고, 레터럴 레프렉션을 썼네요. LF를. 뭐, 알겠고, 이거 어디를 봐도 나오는 글들입니다.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요것만, 케이아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본인이 했던 게 들어갈 거고, 그 현장에 아마 그 디자인들이 좀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드로잉들이 실제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현장 스케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겠다고 쓰고 객석 반사음 같은 거 계산도 하고 천장 반사음을 위해서 여기다 어떤 걸 넣을지도 계산도 하고 실제로 마감재도 실제로 이렇게 국리해서 계산을 하고 여러분도 다 사실 실제로 뭔가 한다면 이런 자료들은 이제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이건 그런 건 레퍼런스랑 상관없잖아. 일하면서 자동방으로 생기는 것들. 그런 건 이제 레퍼런스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와 상관없이 이렇게 꽉꽉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퍼런스를 왜 보겠어요? 왜 이쪽으로 가고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본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되게 평가 이상했던 거 있잖아. 우리 뭐 오양기 교수님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평가가 이상해질 수 있는 거는 레퍼런스가 부실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경험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1세대 교수빨로 사실은 민 거고 이 논문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내가 줬는데 어떡할 건데? 내가 만드는데 이게 그래도 근거가 됐는데 이러면 사실은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도 사실 프로젝트를 해서 납품했는데 CCTV 들어가고 뭐 전화방송 다 들어갔는데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졸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렇게 될까 봐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했어? 왜 이런 걸 넣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아니 늘에서 넣었는데 얘도 늘에서 넣겠지. 그러나 이제 늘에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 이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앞에 그 덕지덕지 붙은 이제 그 공식들 이런 데서 자, 공식이 이러니까 그 공식을 쓴 시뮬레이터를 돌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돌렸겠죠, 분명히. 그렇죠? 이런 거 아까 인용했잖아. 이간 책 인용했고 김재수 논문 인용했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인용한 잔양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권장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인용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인용이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K아톨의 RFP지. 목표 잔향 시간은 이렇다. 명료도는 이렇다. LF는 이렇다.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캣을 돌린 거예요. 근데 캣 어쿠스틱스를 돌렸으니까 당연히 유 교수님이랑 이제 친하겠지. 그리고 이제 캣 어쿠스틱스 자체에 있는 리버브레이션 타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앞쪽에
리버브레이션 타임 공식 이런 것들 특히 캣 어쿠스틱스는 사비안 공식을 썼을 테니까 사비안 책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런 공식을 썼는지는 이건 캣 어쿠스틱 그 매뉴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매뉴얼 밑에 레퍼런스를 보면 세이빈을 인용해서 이거를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세이빈 그러고 이제 쓴 거지. 세이빈 책을 내가 읽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찾기도 어려워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집요하게 하면 안 읽고 레퍼런스를 다른 것들이 이제 다 죄다 걸리게 되는 거죠. 날 안 부르겠지. 그렇죠? 안 부르는 게 뭐 좋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구해서 나왔고, 뭐 이거는 당연히, 그쵸? 다 했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 1.4초 금방으로 중대역이 나왔으니까 뭐 잘했겠지.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 평가를 했죠. 이거는 KR톨 평가를 해야 실제로 지니까 지락 3.0 들고 들어가서 이제 했네요.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시메트리 하다 그래서 절반 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측정해가지고 또 밤낮 없이 하던 거예요 맨날. 그래서 프로그램 가서 돌려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랑 비교해 보니까 살짝 더 길게 나왔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측정 첫 번째, 두 번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족. 왜냐면 아까 가이드라인 있었잖아.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다. 아까 좀 길었지만 내외라 했으니까 만족. 뭐 이런 거예요. 결론 잘 지었다. 그렇죠? 참고 엄청 짧게 했다. 영어로 썼다. 끝입니다. 이런 논문은 이거 제가 1999년 제가 졸업할 때도 이렇게 논문을 잘 쓴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더 제대로 썼다는 거지. 이건 또 다른 논문입니다. 김남돈 아까 그분이죠? 김재수 교수님이 지도교수고 김남돈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잘하는 건축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음향까지 탑재를 했으니까 지금은 더 잘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아냐고 저한테 크로스 체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이분은 이미 잘 나가는데 왜? 하여튼 이분도 잘하시는 분이고 논문도 좋겠죠. 키워드 정도 궁금하네요. 키워드가 보이나요? 키워드 안 보이네요. 키워드가 안 보여. 그럼 마지막으로 가죠. 참고문헌 다 지도 교수님 책, 강성 교수님 책, 본인의 논문 다 본인 거죠. 여태까지 했던 학술 발표 대회랑 이런 걸 일단 쫙 썼어요. 일단 썼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툴 돌렸나 봐요. 오데온 돌렸고, 뭐, 캣 어쿠스틱스 이둘 중에 하나 돌렸나 봐요. 베라넥 나왔고요. 데이비디가 아까 나왔던 애죠. 바론도 이쪽 그 건축음향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요이치안도 일본에서 건축음향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썼어요. 그 다음에 일본 책 좀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사 논문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똑같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냥 훅. 자, 저 공식 좀 나오고요. 내가 하는 홀이 나오겠죠. 그래서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다른 홀들을 좀 비교했네요. 잔향 챔버를 이용한 잔향 시간 조절할 수 있는 홀들을 그래도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홀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일본 홀들이 좀 인용이 됐고 세계 유수한 홀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석주 교수님이 뭐 오디오나 비디오에 대한 관련된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쫙 정리해서 앞에 설명한 그런 것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지. 그냥 앞에 단의 정리가 내가 이만큼 리터레처 리뷰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거죠. 요게 목적이니까 요거를 지어야 된다. 자, 이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면이 있고 거기다가 주파수 측정해가지고 갖다 때려 넣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은 오토캐드로 만든 거를 가지고 뭘 했어요? 레이트레이싱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어떤 값을 추적했는데 왜 이렇게 플랫해? SPL이 이렇게 고르다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단양 최적 잔여 시간표 옛날에 이거 아주 오래전 고려작부터 나온 건데
그거 해가지고 넣어서 명료도 이건 이제 테스트했더니 주파수별로 명료도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편차를 구했다. 그래서 훨씬 아까보다는 디테일하게 됐죠. 라스티도 해보고. 그래서 가서 이제 요 그 스피커로 이제 측정을 하면은 옴니 디렉셔널하게 사방으로 퍼지는 녹음이 되겠죠. 임펄스 우리 맨날 배우는 임펄스를 갖다 쏘고 응답을 했더니 어떻다? 오, SPL이 이렇게 플랫해? 하여튼 신기하지만 뭐 저는 뭐 지금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요렇게 살짝 드리는 게 맞긴 하지. 주관 평가까지 했죠. 그러니까 되게 다체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주관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척도에 따라서 또 이것도 평균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커브가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이제 uncertainty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극복을 했는가. 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여기가 좀 대충 하긴 했네. 청간 평가할 때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지금 이게 어떤 척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뭘 써야지. 울림이 6이라는 건 뭐예요? 1부터 7까지 척도라고 썼어야지. 그래서 이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기호냐, 매우 그렇다, 울림이 매우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이 연결선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연결선을 그리지 말라고 원래 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해가지고 하거나 그 각각의 점수를 해서 무슨 총계를 낸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 평균적 반응 케이스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너무 다르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좀 다 다르네요. 아마 음악 종류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강연이나 뭐 그럴 때는 명료도를 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음악이나 장르에 따라서 이걸 맞추겠다 뭐 이런 거죠. 일단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시뮬레이션 한번 더 돌려요. 그래서 역시 박사 논문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다 해보죠. 석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이걸 다 하셨습니다. 삽질을 해가지고 결론을 또 한번 아니 지금 위로 가는 거야? 뒤로 간 거 맞죠? 왜 이렇게 똑같아? 뒤에도 너무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한번 또 하셨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 가지고 청간 평가할 수 있죠. 어럴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했다 했더니 아까랑은 조금 경향이 달라 보이네요. 누가 봐도 경향이 달라 보인다. 요거를 이제 그룹핑할 때 요거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거. 이걸 몇 사분면에 들어있냐로 판단하기도 하고 일직선 같은 걸 그려서 선형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제 이 커브 피팅을 하셨는가? 커브 피팅을 하지 않고 그냥 사분면으로 하셨네요. 요것도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원래 전제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부실하네요. 그래서 소결을 하고 최종 결론을 하고 성공을 했다.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고문헌이 빈약하다고 본인이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뛰어난 아까 우리 먼저 봤던 다른 그 음향학회 그 유능한 교수님들의 논문하고 되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런 그 계열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지식이 이미 많고 그 분야에 이미 탑이나 전문가급이 되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쓸 때는 약간 이런 자세가 됩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레퍼런스라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난 이미 다 옛날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걸 무슨 내가 참고를 하겠다고 해.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안 읽어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좀 잘못된 형태로 박사 논문 또는 석사 논문 또는 뭐 일반 학회지의 논문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검색을 하실 때 조금 더 바람직한 논문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고 레퍼런스가 부실하면 본문을 일단은 할 수 없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귀찮게 한 논문이지. 본문을 봤더니 엄청 든실해.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먼저 활동하다가 이걸 쓴 거라고 우리가 유축을 하고 본문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참고가 좀 적다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한테 친절한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친절한 보고서도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옥석을 가리게 되고 옥석을 가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좋은 부분의 레퍼런스, 그다음에 세모로 할 수 있는 레퍼런스, 본문을 꼭 봐야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레퍼런스. 그냥 X인데 조금 갖고 있다 나중에 사파 정도, 뭐 표 정도 인용할 정도, 뭐
뭐 데피니션 같은 것만 인용할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줘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뭐야 그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활용한 그런 거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착 돼서 갑자기 그 시냅시스가 두꺼워지듯이 한 줄이 되게 이렇게 똔똔해지는 거.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눠서 할 얘기 이론들을 사실 오늘 다 때려서 했어요. 우리가 좀 사정상 비디오를 위주로만 활용하는 오늘 강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같은 거는 좀 다음 주에 좀 몰아서 하고요. 오늘은 이론 얘기를 좀 제가 퍼봤기 때문에 내용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는 하여튼 이론 얘기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 거 가지고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하는 시간에 좀 부득이 하더라도 좀 다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시간 안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질문 없으시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